8. 자기인식 개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인식 개선에 관한 2장이 깨달음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대화와 자기 이미지의 힘, 그리고 뇌가 기억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연구와 성찰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대, 믿음, 가정이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의도적인 정신적 실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당신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통찰력과 실용적인 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함.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정부터 생각, 과거 경험과의 연결까지 마음 상태가 사물을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우리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기억하려는 자료와 깊고 지속적인 연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다면 중립적이거나 슬픈 느낌을 받았을 때보다 그 정보를 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느낌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 능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당면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간의 연결 만들기. 우리의 기억력은 과거 경험과 기억하려는 자료를 연결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필요할 때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목록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이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이전에 경험한 상황과 연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의 힘.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우리가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당면한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연구와 성찰.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려면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즉각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의식 시스템과 과거, 경험과 환경에서 얻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무의식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저장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험이 현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인식하고 현재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명상과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에는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는 차분하고 명료한 느낌을 만들어 우리의 행동 패턴을 더 잘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은 일상 경험의 미묘함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고 과거 경험이 현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 믿음, 가정이 우리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사. 우리의 기억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 믿음, 가정은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지 편향과 경험적 방법,
뒤에 숨은 과학과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잘못된 해석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가정이 어떻게 판단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편향과 경험적 방법은 우리의 두뇌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정신적 지름길입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경험과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종종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것을 특정 방식으로 보는데 익숙하거나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증거에 관계없이 이러한 편견이나 정신적 지름길을 기반으로 무언가에 대해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념은 또한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오해나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가정과 편견 그리고 기대라는 구름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특정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판단의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가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 가정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믿음, 가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인지적 편향과 휴리스틱이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성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관점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대화와 자기 이미지의 힘을 인식하기.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행동 방식과 기억 능력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 대화와 자기 이미지는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억력을 향상하고 자기 인식을 강화하려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대화가 자신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과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 유익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과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가정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이 어떤 일에 서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성공할 능력이 없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높은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과 성공을 거두었다면 우리는 미래에도 성공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경험과 실패를 겪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격려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습과 성공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면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형성되어 목표를 달성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대화와 자기 이미지의 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인식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격려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인식은 경험뿐만 아니라 믿음과 가정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면 성공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 이해하기. 우리의 뇌는 복잡한 사고, 감정,
기억을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기억은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과거 경험을 회상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기억을 생성하고 저장하는지 이해하려면 기억 형성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생성되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정보는 두 번째 단계에서 처리되고 의미가 부여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가 뇌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기억 형성에 있어서 강한 연상과 반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 자신의 기존 지식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을 만들어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복은 또한 신경 경로가 더 잘 연결되고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되므로 기억력을 강화시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의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장 단순한 사실과 정보조차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긍정적인 생각과 활동에 집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의 기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과 상기시키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 이러한 기억에 더 쉽게 접근하고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 형성은 복잡하고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기억력을 향상하고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 형성의 기본, 강한 연관성과 반복의 중요성, 스트레스와 환경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기억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정신적 실천을 통한 자기인식 향상. 자기인식을 높이려면 우리의 생각, 감정, 기대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상, 긍정적인 확언, 창의적인 시각화, 일기쓰기 등 의도적인 정신적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보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는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방법입니다. 명상에는 잠시 호흡에 집중하고 그 시간 동안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우리 내부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비슷한 수련이지만 자연을 바라보거나 다양한 소리를 알아차리거나 정원 가꾸기나 요리와 같은 특정 활동을 따르는 것과 같은 외부 관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확언과 시각화는 우리의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긍정적 확언은 나는 능력이 있다와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에는 원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신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쓰기는 자기인식을 높이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을 일기에 적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기쓰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는 얻을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정신적 실천은 우리 자신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인식하고 행동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인식을 발전시키면 우리 삶에 더 큰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자기인식의 향상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감정과 행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대화와 자기 이미지의 힘과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기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신적 실천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정보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생각, 감정 및 기억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전략을 더 잘 갖추게 됩니다. 자기인식을 향상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암기가 학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개념을 이해하거나 정보를 유지하려면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기억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와 전략을 탐색하도록 권장합니다. 기억은 단지 반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를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구와 전략은 학습을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각화, 연관, 청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기억이 단기적일 뿐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기억에는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회상하고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장기 기억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장기 기억은 오래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 사이의 연결을 구축함으로써 구축됩니다. 저자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권장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 중 하나는 기억력이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기억력은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뇌가 기억력을 더 좋게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각화, 정신적 매핑, 연상 등 논의된 기술은 연습을 통해 개발되어 좋은 학습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훈련되고 향상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암기가 학습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기억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를 유지하고 회상하는 것이 포함되며 암기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의 팁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을 풀 수 있고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핀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 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 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 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